리버풀 에코라는 지역지에서 올여름 리버풀의 손흥민 영입 의지를 클럽 감독이 배제시켰다는 기사를 송출했고, 한국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부터 손흥민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보여준 클럽 감독에게 국내 팬들이 배신감마저 느껴질 정도인데요. 과연 믿을만한 기사였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을 거론하는 리버풀 에코의 속내는 무엇이며 독일에서부터 손흥민을 진심으로 원했던 클럽의 리버풀의 손흥민 입성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2019년 토트넘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둔 기자회견. 독일인 기자가 클럽에게 질문을 합니다. 독일인들이 당신 때문에 내일 리버풀을 응원할 것이다. 어떤 기분인가? 잉글랜드 팀들 간의 경기지만 독일인이 감독을 맡고 있는 리버풀이기에 손흥민에게 한국인들이 기대가 크다고 한국 기자가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클럽은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을 합니다. 토트넘에는 독일 선수가 없나? 손흥민이 있지 않나? 아니다. 그는 독일어를 잘하지만 한국인이지. 맞아, 손흥민은 독일인처럼 독어를 하지만 그는 한국인이야. 거의 군대에 갈 뻔했었잖아. 만약 독일인들이 토트넘을 응원하면 실망할 것 같다. 거긴 독일 사람이 없으니까. 평소 인터뷰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클럽의 성격이 반영된 가벼운 대답이었지만 그의 농담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대한 그의 애국심과 손흥민에 대한 그의 감정입니다. 독일에서 손흥민과 마주칠 때보다 EPL에서 경기 후 손흥민과 클럽은 유독 더 많은 대화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에서 오래 현지어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과 모국어로 대화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오묘합니다. 별거 아닌 대화인데도 익숙한 단어들에 내가 한국인이구나를 상기시키는 즐거운 순간입니다. 독일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EPL에서 클럽은 독어가 능통한 손흥민에게 유난히 많은 말을 하고 굉장히 큰 액션과 표정을 짓습니다. 이는 클럽이 영어 인터뷰를 할 때와 독일어 인터뷰를 할 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시트콤 프렌즈를 보며 영어를 배웠다는 클럽은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인터뷰할 땐 단어 선택과 뉘앙스 전달의 섬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와전되길 꺼립니다. 반대로 독일어로 말할 때 그는 마치 독일 병정처럼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게 영어는 업무를 위한 수단이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언어 그 자체라면 독어를 쓸 때는 봉인이 해제되고 진짜 클럽이 튀어나옵니다. 경기장에서 만나는 손흥민은 바쁜 업무 속에서 마주친 반가운 고향 친구이자 경기와 외국 생활에 대해 모국어로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그동안 두 명의 경기 후 리액션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애국심이 있는 클럽은 독일에서 프로를 시작한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에 어느 정도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토에서 시작한 박지성을 자랑스러워하는 퍼플상과 팬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클럽은 과거 마인츠 감독 시절 차두리를 영입하여 오른쪽 풀백으로 전향시킨 은인입니다. 골을 못 넣던 지동원 영입을 찬성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팀 전술의 극대화를 위한 선수들과의 대화, 세부적인 전술의 꾸준한 변화로 인해 다른 팀보다 복잡한 경기 스타일과 선수 이해도의 중요성, 그는 감독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한국 선수들과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독일에서 손흥민 영입을 원했던 기사들의 공신력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토트넘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를 스친 과거 선수들의 이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반도, 카가와, 건도간, 훈멜스, 차두리 등 대부분 몸값이 저렴한 상태의 진주를 발굴해 성공시킨 감독이었으며 리버풀 첫해 조엘 마티브, 클라반을 각각 40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싼 값에 선수를 영입해 키우는 데 능력이 뛰어나고 아마도 선수 성장에 감독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는 리버풀이 클럽 신기록으로 7,500만 유로 반다이크 영입을 할 때 높은 금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40억 원대 선수를 데려와 성장시킬 확신이 있는 클럽에게 750억 원은 선수 11명을 사올 수 있는 거금으로 이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의 총알은 과거 독일 팀들에 비해 탄탄한 편이고 감독의 의사와 별도로 높은 이적료의 선수도 입단하는 등 클럽은 구단 수뇌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상호 존중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에코는 공신력 원티어 지역지가 아닙니다. 지역지의 특성상 신뢰도보다는 판매의 목적을 두고 있는 언론이고 그동안 리버풀 에코지의 보도는 대략 70% 맞고 30% 틀린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이번 리버풀 에코의 손흥민 기사는 스페인 엘 파이스지의 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에 있는 신문사가 왜 굳이 스페인 신문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토트넘과 풀럼전을 앞두고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이 벤치 대기할 것이란 외국 기사를 인용 보도했지만 그는 결국 선발 출전하며 기사는 틀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책임이 전가되지 않은 건 자기들의 취재가 아니라 외국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용 보도는 맞음 맞고 아님 말고의 책임 회피가 용이하며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보다 좋은 제목의 기사라면 무조건 인용하고, 이것은 리버풀 에코 같은 영국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에 있는 기자들도 모르는 내용을 스페인 기자가 발굴하는 건 신뢰하기 어려우며, 리버풀의 공식력 원티어 기자인 타임즈의 폴 조이스, 디 애슬레틱의 제임스 피어스도 모르는 내용을 외국 언론이 특종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폴과 제임스 모두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 않고 있습니다. 마네의 이적 직후 리버풀 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 중 하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우승권 팀의 팬들이 같은 포지션의 대체자를 찾으며 득점왕의 이적을 바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시즌이 시작되고 리버풀의 출발은 좋지 못하며 누네스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연히 지금 리버풀 팬들에게 감독이 손흥민을 거절했던 제목은 흥미와 분노를 끌기 충분하고, 리버풀 에코는 스페인 찌라시의 기사를 이때다 싶어 보도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국 기자들은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전합니다. 스페인의 가짜뉴스가 며칠 만에 리버풀을 지나 한국까지 배달된 인터넷 시대의 위대함입니다. 어쨌든 리버풀 팬들에게도 마네 자리에 손흥민이 왔다는 상상은 흥분을 유발하는 마법입니다. 개겐 프레싱과 세계적인 풀백들, 하나의 하모니로 움직이는 디테일한 전술과 선수들, 거기에 리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피니셔 손흥민의 조합을 누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의 신뢰도와 별개로 클럽은 가장 비싼 선수들보다 값싼 유망주를 선호합니다. 지금 손흥민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이며 가장 사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구단주로 오해하는 레비의 존재 때문입니다. 레비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 토트넘의 구단주는 조 루이스라는 기업가입니다. 레비와 조 루이스, 유대인 조합은 돈을 벌기 위한 기계들이고 그들에게 선수는 사업의 매개체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EPL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팬을 보유하고도 짤을 냈던 레비는 토트넘 인수 이전부터 조 루이스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얻은 기업 노하우를 토트넘에 적용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를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케인, 손흥민의 등장으로 구단 자체의 팬과 수입이 늘어나자 우승을 통한 마케팅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르바토프 이적 당시 퍼거슨 경이 세상에서 제일 이적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로 지목한 레비는 손흥민에게 강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유대인은 손흥민의 뼛속 깊이 숨겨진 파운드화까지 다 가져갈 심산이고, 손흥민의 이적은 몇 년 동안 벌어들일 매출 전부를 타 팀이 제공하거나 손흥민의 선수 가치가 하락하고 몸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즈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시점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고, 케인이 프리시즌 불참까지 감행하고도 맨시티 이적에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은 선수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에이전트의 존재이고, 손흥민의 다음 시즌을 위한 키는 역시 올 시즌의 성적에 달려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역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이 두 명의 유대인을 상대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취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지난 시즌의 모습을 재현하여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